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이송원 TV의 이송원입니다. 저는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송원 TV에서는요, 특집으로 우리 서울의 소리 대표이사이신, 우리 백은종 대표님을 모시고, 특집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백은종 대표님은요,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이 이름도 못 들어보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백은종 대표님 서울의 소리 도대체 어떤 그 분이신지 좀 본인한테 간단히 자기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의 소리 대표를 맡고 있고 또 기자까지 1인 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편집까지 뭐 다 기사도 쓰고 하는데 제가 서울의 소리에 쓴 기사가 25,000개가 넘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이게 그 서울의 소리를 하게 된 거는 2008년도 이명박 그 심판행동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정말 뉴스가 되는 행동들을 했는데 아무도 안 써줘서 우리가 쓰자. 안 써주면 뭐 말기 하고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예. 그 후에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명박근혜 때는 우리가 저항을로 있었어요. 그 입을 꿰매도 할 말을 한다는 그런 저항을로 활동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우리가 이명박근혜 응? 그 구속시키고 우리가 맨날 우린 저항만 할 거냐 우리도 응징을 하자. 그래서 응징 언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응징 언론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는데 저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노사모 출신이니까 알지만 몸빵이라는 얘기 알죠. 예, 몸빵. 저는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근데 옛날로 말하면 천민 예. 상놈 예. 지금으로 말하면 몸빵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 그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저는 몸빵이 아닌 주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몸빵으로 살다 죽을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입니다.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백은종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노사모 출신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저보다 조금 연세는 좀 많이 드셨는데 어쨌든 마음만은 똑같은 그 노사모고요. 우리 그 백은종 우리 대표님께서 최근에 그 응징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그 처음으로 영상으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그 응징 언론을 촬영하는데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요. 그 여러분들 그 저축은행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저축은행인지 혹시 어디가 제일 큰지 아십니까? 예. SBI 저축은행이 규모가 가장 크답니다. 근데 그 저축은행이요. 지금 그 오너가 일본 분이세요. 예, 일본 분이고 그분 성함이 키타오 다카요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일본의 극우 기업이래요. 그래서 독도를 갖다가 있잖아요.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고 독도를 뭐 자위대를 파견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헛소리를 정말 우리 국가의 자존심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뭉개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백은종 대표께서 응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하고 같이 동행 취재를 했는데 그걸 보고 앞으로 저도 여기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백 대표님한테 응징에 대해서 응징 활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우연찮게 지금 SBI 저축은행에 키타오라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일본 SBI 그룹 회장인데 일본 측의 극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2016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그 어떤 망언들 뭐 위안부도 없는 것이다. 뭐 일본은 전쟁의 전범 뭐 이런 난징 대학살 등등 전부 부인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2016년도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후에 사과도 하지 않고 지금 2016년, 2018년 2년 됐죠. 근데 이번에 일요신문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때 한 발언 중에 왜 독도에 자위대 보내서 점령 안 하냐 이런 뜻이죠. 예. 결국은 기타오라는 자는 그 스위스 저축은행을 몇 년 전에 인수해서 그렇죠. 그
SBI 저축은행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지금 고리대금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추측해 보면 이자들은 대한민국에 돈 벌러 온 게 아니다. 독도를 침략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경제활동을 할 때는 경제 침략을 하러 온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은 미리 우리 그 독도 침략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경제 침략 차원에서 와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거 호기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지금 네티즌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 SBI 저축은행 퇴출 운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오늘 가서 옆에서 봤지만, 사실은 SBI 저축은행 본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쫓겨왔어요. 그래서 그 영풍문고에 있는 지점에 갔더니 우리 이제 사람들이 그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나무랄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은 저축은행이 그 인수를 할 때 따라왔다. 그렇죠. 그래도 네, 제가 이런 말은 했죠. 일제 때 뭐 그런 그 일본 기업에 가서 열심히 근무했더라도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친일파로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 뭐 동양 척시기사 같은데 그 무슨 직을 가진 사람들 요즘 친일파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 있으면 그만둬라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예, 보셨죠? 저도 들었고요. 예, 예. 이분들한테는, 그 종업원들한테는 제가 없죠. 이러면 회사가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뭐 M&A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뭐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일하다 보니까 그냥 일본의 오너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오너가 해필이면은 일본의 우익, 아주 극악무도한 우익이죠. 키타오 다카요시라는 이런 그 아주 그 일본의 그 극우죠, 극우. 이런 그 사상을 가진 그런 분이 지금 SBI의 지금 한국 오너가 되셨어요. 정말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고 오늘 또 그렇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뭐 박사 뭐 태극기 집회도 찾아다니셨고 그런데 앞으로 그 응징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저는 이제 응징 문화라는 얘기를 감히 제가 하는데요. 응징을 다시 말씀드리면, 응징은 어떤 처단이나 처벌이나 단죄하고 다르게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게 하는 어떤 꾸지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응징 문화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응징이 무슨 뭐 때리고 뭐 이런 처벌이 아닌, 지나가다가 잘못하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사람들을 깨달아 뉘우치도록 꾸지람을 하는 그런 그 기성세대들의 책무가 아니냐. 지나가서 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해도 모른 척하고 가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일본에는 지금 그 얼마나 그 반한 감정들, 일본 여야 정치인들, 또 정부 고위직 관리까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행사에 참석하면서 지금 그 화해치유재단 해체와 또 징용재판 때문에 심지어 지금 아베는 대한민국을 인정 않는다는 발언까지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고도 그냥 있으면 되겠냐 해서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 응징 취재 계속 저는 해갈 거고요. 잘못한 것들을 그냥 처벌도 안 받고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않고 그냥 놔두면 그게 관습이 돼가지고 잘못을 당연시 하는, 특히 이제 제가 찍고 있는 사람은 이재호 같은 그 이명박을 대통령 만든 죄, 홍준표는 이명박을 또 BBK 막아서 대통령 만들었다고 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질타를 하고 응징을 해야 다른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만하는 어떤 발언을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선거 때. 그래서 저는 정치뿐 아니라 재벌, 그다음에 어떤 그 사법 적폐 이런 것까지 응징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그 이송원 그 TV에서도 많이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응징 그러면요. 지금 이제 딱 단어 두 글자 응징 이렇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과격해 보이고 뭔가 모나 보이고 뭔가 대립적이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사실 듣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역사가 있었고 잘못된 어떤 그 지금까지 질서가 있었는데, 그 역사와 질서를 제자리 찾게 해주는 게 바로 지금 들어보니까 역사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즉 정의가
이 강물처럼 흘러내린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응징이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저하고 우리 대표님이 처음 만난 거는 노사모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익히 조남은 들었어요. 워낙 열심히 그 활동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남도 알고 이제 얼굴도 알고 이렇게 지냈는데 대표님 워낙 그때도 그 요즘 말로 네임드라 그러죠. 굉장히 유명하셔가지고 저를 몰랐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뭐 수천 수만의 그 노사모 중에 제가 한 명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 초심 우리 그 대표님이 그 노사모 닉네임이 초심입니다. 초심. 우리 그 대표님을 알고 지냈었는데 그때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실지 잠깐, 모르겠지만은 지금 말씀 중에 네. 제가 지금 광고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네, 어떤 광고죠? 네. 뭐, 그 이송원 TV 유튜브가 지금 뭐 구독자가 안 늘어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안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안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예. 아직 시작한 지 한 달 일주일 됐는데요. 지금 1,400분 정도 지금. 근데 어느 정도 돼야 될지 모르지만 예. 좀 제가 구독자 좀 해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거 좀 광고 지금까지 광고였습니다. 말씀 계속 해가세요. 사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그 서울의 소리 저널인 미디어 서울의 소리를 촬영하는 그런 데인데 저한테 이 스튜디오도 내주시고 그리고 오늘 찍는 이거를 갖다가 서울의 소리에 안 올리고 이승원 TV에 올려라. 사실 이렇게까지 그 배려를 해주시는 예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목표는 저를 빨리 좀 지금 스피커가 좀 적다. 물론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건데요. 어쨌든 1,400명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10,000명은 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그 서울의 소리에 안 올리고 나중에 올릴 테니까 빨리 이승원 TV에 올려가지고 구독자 수 좀 확 늘려라. 사실 오늘 방송하는 그 의미는 또 그런 거에도 있습니다. 예.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그 노사모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 우리는 알게 됐죠. 근데 어쨌든 그 불행하게도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이 지금의 적폐 세력들이 일부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하고 합세해가지고 탄핵을 시켜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설마 탄핵 되겠어 했는데 어쨌든 탄핵이 될까봐 그 여의도 앞에서 우리 노사모들이 모여가지고 여의도 국민회관 앞에서 모여서 그때 저도 그러고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큰 그 하여간 그 일이 생겼죠. 그 부분을 뭐 말씀하시기 싫으시면 그렇고 왜 그러신 건지 좀. 근데 사실은 저도 예. 노사모 가입한 지가 2002년 초쯤 가입했을 거예요. 가입해서 저는 노사모의 어떤 오프 모임이나 이런 안 나가고 동네에서 그 선거운동도 하고 활동했는데 이제 뭐 2002년도에 선거 끝나고 2003년도에 취임하고 1년 남짓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화났던 게요. 지금 그 박근혜를 추종하는 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고 막 욕했듯이 그때 더 심했어요. 엄청 심했죠. 그때 뭐 개구리, 노가리 이게 보통 대통령 부르는 게 지금은 문재양이라고 하는데 문재양 이러죠. 근데 그때는 노가리, 개구리 지금 개구리라는 말 참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들이 정말 지금도 아까 제가 몸빵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몸빵으로 생각하고 인정을 않더라. 그게 지금같이 무식한 노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지식인이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이 그런 그 어떤 다툼을 많이 했죠. 그 당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정말 여기에는 한번 목숨을 걸만 하겠다 하고 제가 이틀 생각하고 가서 그 탄핵 되는 날 여의도에 가서 뭐 남자라면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거다 하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한테는 굉장히 정말 죄를 진 거지만 그렇게 실행을 한 후에 정말 다행히 그 당시에 빨리 진화를 하는 바람에 딱 활동하기 괜찮을 만한 모습으로 지금 치료를 몇 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막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고 분신했다. 우리 백은종 대표께서 분신했다. 그게 같이 있으니까 금방 뭐 5초 10초 간에 확 전해지잖아요. 근데 그 근처에 있으신 분들이 금방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크게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몇 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일관된 삶을 살아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실천을 앞세우시는 이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말로만 뭐 이런 사람들은 저는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보면은요, 우리 백 대표님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지만은 유튜브 전쟁입니다. 이 저쪽에 우리 반대쪽에 그 적폐 세력들, 당으로 보면 자한당, 이쪽이 중심이 된 어떤 수구 세력들이 유튜브에 먼저 눈을 뜨고 유튜브를 점령을 했어요. 지금 우리 쪽은 지금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고 주로 이제 팟캐스트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유튜브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그 속도도 지금 느리고 지금 이쪽 적폐들의 유튜브에 비해서 너무 지금 좀 위축, 뭐랄까 좀 규모도 적고 상당히 그 위축이 돼 있어요. 근데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이 지금 13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김어준 총수가 16만으로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을 보면요, 우리 반대 진영을 보면은 이 신의 한수가 지금 신의 한수가 지난 추석, 네. 한 2달 됐죠. 그때만 해도 20만 있어요. 20만 했죠. 그때 우리가 이제 신의 한수 그 스튜디오에 응징 취재 간다고 갔다 오고, 그 당시 우리는 7만 있었고, 신의 시기가 하죠. 신의 시기가. 그런데 지금 35만 되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요, 모든 걸 지금 유튜브에 걸고 있어요. 예. 총선을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할 거라고 보고, 신의 시기는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가까운 예, 인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의 한수는 자유한국당의 그냥 그- 어디 기관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의 한수, 그 신의 시기가, 뭐 그 2000년 전부터,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이런 짓을 해온 자인데, 신의 한수가 말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바로 받아서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신의 한수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지 않나. 정규제보다 한참 떨어져 있었는데 정규제보다 역전을 했죠. 신의 한수 방송은 정말 가짜뉴스예요. 그 썸네일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제목만 봐도 예. 정말 자극적이고, 그래서 치매설도 유포했죠. 치매설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치매 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신의 한수 유튜브가 뭐 저렇게 나날이 구독자 수가 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총선도 있고 그 다음에 정권 재창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팟빵도 물론 하겠지만 유튜브에 팟캐스트 예. 이것도 하겠지만 유튜브 부분에서 김어준 총수 같은 분이 만일 몇 년 전에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맘먹었으면 지금 100만 원 됐을 100만 원 거예요. 됐을 겁니다. 근데 간과했어요. 우리 서울의 소리는 작년 봄에 유튜브 시작해서 5천에서 시작했는데 박사모 응징 취재를 하면서 7만까지 갔는데, 그 당시 박사모들도 지금 신혜식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유튜브 중시 안 하고 크게 정규제가 좀 자료했는데, 우리가 유튜브를 성장함과 동시에 그쪽 지금 우리 반대쪽에서 굉장히 유튜브에 정성을 쏟았죠. 예, 정성을 쏟죠. 근데 그쪽에는 유튜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팟캐스트도 안 듣고 그렇죠. 방송도 안 보고 뭐 조선일보까지 안 보고 그쪽 요즘에. 지지층은 무조건 유튜브만 보면서, 유튜브 보면 또 공짜로 보면 안 된다 그러고 돈을 돈도 내죠. 막 내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자금도 충분하니까 좋은 스튜디오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저쪽에 보면 그 30만을 넘는 우리 반대 진영의 그 유튜브들 보면 30만을 넘는 그 유튜버가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제 신의 한수인데, 신의 한수가 지금 1등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정규제 TV. 정규제 TV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1대1로 인터뷰를 해줘가지고 의도적으로 키운 그런 그 유튜브죠. 그 다음에 20만 대, 뭐 10만 대는 뭐 질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좀 걱정이 되는 게요, 황장수, 이 고성국, 이 두 분인데요. 이분들은 원래 그 보수 패널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우리 진영에 있던 분들입니다. 근데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박근혜하고 친하면서 박사모 역할을 하다가 절로 획 들어갔어요.
그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김원준 총수가 어떻게 보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근데 황장수 이분은 원래 학생 운동권 출신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운동권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은 논리력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절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반대 진영으로 넘어갔고 이분들이 지금 뭐 10몇만, 20몇만 이렇게 지금 그 황장수 같은 경우는 지금 27만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구독자 수를 거르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한번 방송을 하면요 실시간 시청이 정규제 TV 같은 경우는 2만 명까지 나온다면서요? 2만 명도 나오고 구독. 신혜식이도 뭐 8천 명. 네,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고성국만 해도 5천, 6천은 기본으로 나와요. 아침 오전에 방송하는데 오전에 방송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직장인들은 못 봐요. 주로 집에 계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보죠. 근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고 미안하니까 돈 다 냅니다. 공짜가 있어 그러고 그 유튜브를 후원을 해줘요. 뭐 10만, 만 원, 2만 원, 많게는 뭐 10만 원, 20만 원씩 지금 막 슈퍼챗도 쏘고요. 어? 계좌로 송금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돈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자금적으로 지금 안정이 돼 있으니까 좋은 시설을 갖추고 굉장히 센 방송들을 그것도 신의 한수 이런 것들은 막 가짜 뉴스까지 섞어가지고 엄청나게 내모하기 때문에 신의 한 수의 제목은 거의 다 가짜 뉴스고 가짜 뉴스예요. 신의 한 수가 그 정규제를 앞서가게 된 거는 그런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그래서 그 박근혜 석방을 외치고 박근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뭐 아픈 데를 긁어주는 불만에 거죠? 대한 것들을 가려운데 긁어주는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게 신혜식. 정규제는 그래도 좀 언론인답게 하는데 신혜식이도 사실은 독립신문의 그 언론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언론인은커녕 무슨 개 같은 방송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신의 한 수를 가끔가다 봤는데 우리 그 경남도지사 김경수 지사는 예. 이제 그 뭐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예. 구속 적부심이 열리는 날 예.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이제 기다렸잖아요. 아. 신의 한 수는요 김경수 지사가 100% 구속된다는 거야. 계속 방송을 해야 되더라고. 근데 그냥 구속 안 되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결정이 내려지기 5초 10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근데 신의 한 수 방송을 잘 보게 된 이유는 그냥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그렇죠. 팩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죠. 시원하게 해주는 가짜 뉴스를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뭐 등등 해서 보면 나와 가지고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거기 듣는 사람들은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된다 해야 보고 그렇죠. 있지. 구속 안 된다면 끄고 나갈 거예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계속 구속 안 된다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 가짜를 하는 신혜씨가 그렇게 음흉하고 정말 그 여론을 호도하는 김한술의 능언 자유. 90년대 김대중 대통령 그 대통령 때부터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안티 김대중 사이트에다가 맞아요. 인민국 입혀놓고 그렇게 하고, 이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 저격 패러디도 하고 아주 흉악한 놈인데 이놈 어떻게 언젠가 저는 죗값을 받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못 받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서라도 받을 거라고 내 악담을 할 정도로 걔는 정말 우리 그 대한민국 민족사에 악역만 하고 우리 민족을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는 그런 짓만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뭐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 우리 유튜브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유튜브가 사실 지금 그 아마 이번 총선, 내년 후년 그 3월로 예상되는 이 총선에서는요, 아마 유튜브가 전쟁터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유튜브 지금 저쪽 적폐 세력 때 우리 그 구도가 지금 우리가 현저히 불리한데 우리 쪽 진영을 갖다 엄청나게 키워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서울의 소리 지금 13만이죠. 뭐 원하는 50만, 100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김어준 총수 김어준 총수가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 제일 많아요, 구독자 수가. 물론 미디어 몽구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활동을 잘 안 하니까. 근데 김어준 총수가 이제 16만 얼마밖에 안 돼요. 그리고 김어준 총수가 좀 일찍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유튜브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보다도 신경은 늦게 썼어요. 네, 그렇죠. 저보다 훨씬 유명한 분인데 저보다 얼마 안 많지. 저보다 10배는 그러니까요. 많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데 지금 그 팟캐스트 예. 새가 날아든다도 그렇게 안 많은데 뭐 그거 팟캐스트는 100만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100만이 본다면 그분들한테 그 유튜브에 와서 예. 그 구독을 눌러주면 금방 100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정봉주
정봉주 의원은 BJ TV 그래서 왔어요. 예. 그리고 이동영 작가도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 거고요. 거기다 저 세가나라든가 그 우리 푸른나무님, 예. 그분도 이제 올 거고, 어쨌든 쟁쟁한 멤버들이 올 거고요. 또 저같이 이렇게 이제 신생, 예? 신생 지금 시작하는 분들도 합류를 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예? 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해보니까요 할 수 있어요. 뭐 아직 지금 완전 초짜지만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후년에 그 총선 때는 우리가 화력이 유튜브에서 저쪽 진영을 압도할 수 있게, 저쪽을 갖다 강제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커 있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쪽을 키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환경을 우리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예. 거기 하나 더 오면요. 예. 지금 저쪽 지금 박근혜나 자유한국당 층은 유튜브 보는 층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에요. 충성도가 굉장히 굉장히 높아가지고 높죠.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다 와서 구독 눌러주는데 예. 우리 쪽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개성이 있고 자신들이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일희연미들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부분에 결집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팟캐스트 들으면서 팟캐스트가 지금 대부분 유튜브로 진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동이 되니까 거기 가서 여기 아니라 누구 김어준 그쪽이나 뭐 정봉주든 누구든지 유튜브를 시작하면은 쭉 올려가 가지고 그렇죠. 금방 100만 만들어주면 예, 그렇습니다. 신혜식 같은 애들이 힘이 죽지요. 지금 신혜식이는 뭐라 온 줄 알아요, 저한테? 이미 신혜식이는 세계적인 유튜브 방송이 됐다.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큰 이렇게 소식이거든요. 나한테 큰 약을 소식. 올리는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오고. 내가 신혜식을 자꾸 이 얘기하니까 니들 그래봐야 신혜식이는 35만이다. 근데 우리가 한 100만 누굴 소리 100만 만들어주든 김어준 총수를 만들어주든 누굴 만들어서 100만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가자. 지금 뭐 방송들 KTBC 같은 데 한 70만 되고 하는데 그건 유튜브라고 볼 수 없는 볼 수 거고. 없죠. 방송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팟캐스트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 쪽에 좀 신경을 쓰셔서 가서 연동해서 이곳저곳 구독 눌러주면은 그게 저쪽을 제압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구독 누르고 추천 누르고 하트 누르고 이러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생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데 보면 구독 이렇게 있어요. 좋아요 뭐 이렇게 엄지척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시청하는 건 무조건 눌러준다. 이게 좀 몸에 완전히 그 버릇이 돼요. 저는 항상 누릅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 본 사람은 1000명인데 이 추천은 이게 뭐 150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85%는 뭐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어쨌든 구독과 추천, 하트 이런 거 누르는 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정말 작은 것부터 좀 하나하나 좀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표님 요즘에 열심히 응징 활동하시면서 또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오늘 아침에 예. 서울의 소리에 그 사진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예. 그 화살머리꽃이라고 아시죠? 화살머리꽃 예. 들어봤습니다. 예. 거기 그 23일 날 예. 남북 병사들이 이제 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북 병사들이 이제 무장 상태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방탄복인가 그게 방탄복이죠. 예. 총알이 안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 예. 그걸 입었는데 저쪽은 안 입어서 좀 추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장비의 차이가 있는데 경제력의 차이죠. 결국. 둘이 약수를 하는데 그 사진 나왔죠. 예. 그걸 보면서 감동적인데 정말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세력들은 정말 양심이 없다. 양심도 없고 경제가 적폐다. 어렵다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남북 문제가 잘 돼가지고 피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니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아니, 남북 문제가 잘못되면 피해오는 사람들은 군인들 중에 일부 아주 고위직 군인들 일자리 잃는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지금 수구적이고 반통일적인 그런 어떤 교회나 이런 어떤 이념 집단들 그 사람들도 피해 안 보고 피해 안 보는데도 그 사람 아들도 예. 뭐 군대 가는데 지금 남북이 11월 1일부터 적대 관계를 지금 완전 안 하기로 중단하는 거죠. 포를 거꾸로 돌렸는데 아니 남북 문제 잘 되면 경제 잘 되지 전쟁 위험 없어지지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남북 문제를 가지고 그 피해 본다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피해죠. 자유한국당 표가 떨어지니까 안 된다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리고 아니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논조가 있잖아요. 얼마나 웃긴지요. 9.19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남북이 맺은 9.19 그 합의 서로 적대 행위 금지 뭐 이래가지고 쫙 맺어놨잖아요. 그 중에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뭐 누가 총에 맞아가 다쳤는데 헬기가 바로 뜨지를 못해가지고 뭐 송일병 뭐 사망했다든가 뭐 예. 이런 아주 진짜 요만한 거를 있잖아요. 이만큼 보도해가지고 남북이 어떻게든지 그 남북 관계가 좀 흠집이 나고 적대 관계가 지속이 되고 소위 말해서 그 반통일적인 아주 반평화적인 극악무도한 보도를 지금 조선일보가 매일 하고 있어요. 그걸 아침에 보면서 제가 분개를 합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절대 보지 마세요. 돈 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조선일보가 그런다고 해서 남북 문제가 잘 될 게 안 될 그건 리가 아니지만 없다. 어쨌든 남북 문제에서 가장 그 해코지하고 난리치는 게 조선일보예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그걸 따라가고요. 어쨌든 저 경제지들도 그렇고 남북이 이렇게 화해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 보수적인 분들은 어떤 종교 신념화돼 있어요. 그런 게 얘기하다 보면 느끼겠지만은 북한 그럼 무조건 빨갱이 처무서야지 될 집단 근데 좋아요. 어. 우리는 이제 북한 문제보다 일본 문제를 더 오늘도 일본 문제 때문에 갔는데 그 북한을 얘기하는 빨갱이론을 펼치는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저한테 와서 왜 너는 일본 얘기만 하냐 북한 얘기해라. 그래서 나는 역할 분담을 하자. 니들은 맨날 북한 빨갱이라고 날마다 아니 지금 교회에 다니는 목사들은 북한을 욕하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입에도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이랬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김정은이가 서령 자기 뺨을 한 대 때렸다 하더라도 용서를 얘기해야지 같이 죽이자고 하는 게 그게 기독교론에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정말 친자라면은 남북 문제를 잘 되도록 맨날 기도를 매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 진짜 목사라면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서 맞죠? 그게 끌어안는 정답이죠. 건데 그게 정답이죠. 근데 이제 아까 이 얘기 계속해서 그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박사모들 박근혜를 신으로 모시는 박정희를 모시는 사람들이 나 유튜브 와가지고 여기서 공개할게요. 내가 북한을 얘기 않는 이유는 북한이 잘해서 않는 거 아니고 당신들이 많이 하니까 나는 할 틈이 없어. 당신들은 일장기 들고 일본 찬양하니까 나는 일본이 굉장히 잘못하는 부분을 얘기할 뿐이라는 거고 앞으로도 나는 북한 얘기 예를 들어서 왜 니들 그 자유한국당만 얘기하냐 민주당 안 하냐 이런 분도 있는데 물론 나중에는 하겠지만 아니 자유한국당보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조선일보 등등이 엄청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할 이유 뭐 있냐 나는 안 하는 걸 찾아 하겠다 해서 하는 거고 그 일본 문제 오늘도 그 저축은행 SBI 간 것도 아니 우리 아니면 누가 하냐. 그렇죠. 저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이 독도를 와서 침략해도 일본 비판 성명 안 낼 사람이에요. 아니 요즘에 태극기 집회 일장기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 앞으로 박사모들 내가 왜 일본만 이 얘기하고 북한 하냐 하는 건 당신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않는다. 공개적으로 앞으로 나한테 그런 시비 걸지 마라. 여기서 이종원 TV 보는 박사모도 있을 테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박사모 중에도 뭐 보는 분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나한테 그런 시비 하지 마라. 내가 니들 북한 욕한다고 시비 안 할 테니까 나한테 시비 하지 마라. 일본 욕한다고. 그리고 우리 저 백은종 대표님께서는 이 국내 정치 문제 이게 지금 현안에 굉장히 다른 분들은 관심이 많은데 좀 언급을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계신데 아니 언급하세요. 괜찮아요. 사실 요즘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재명 지사 건 때문에 완전히 덮여지고 지금 묻혀지고 삼성에서 아주 원하는 대로 이 정국이 조성돼 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데요. 우리 이재명 지사님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하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란들은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입을 닫고 말을 줄이는 부분인데 나는 명명백백하게 내가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가 지냐 이기냐 보면 이재명 지사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선거 며칠 앞두고 그런 일이 땅 터져가지고 타격을 줬잖아요.
만일 그게 박빙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많이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박빙이 그 당시는 뒤집어 줄 수 근데 있었죠. 내가 이재명 지사 측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총선이 다쳤는데 그때 또 갑자기 한 열흘 앞두고 자유한국당 김부선이 만나가지고 열흘 앞두고 또 그런 이 사건을 터뜨리면 총선에서 박빙 상태에서 그런 사건이 그렇죠. 우리가 터져서 질 수도 있는 거죠. 져버리면 어떠거냐. 나는 이재명 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린 그렇죠. 문제들이다. 총선에서 이기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남북 관계들이 이어지는데 나는 누구 하나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아무리 하느님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정권 재창출이나 총선 승리 그다음에 남북 평화 여기에 방해되는 자는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지금 뭐 명확한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 위해가 되는 그런 세력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지금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위해가 되게. 당사 앞에서 이재명 지사 끌어내려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이게 분열을 갖다 조장하는 그것도 겉으로 나서지도 못해요. 정치인들 중에. 뒤에서 그 패거리 만들어서 그 짓들 하는 분들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 있어요. 예? 그분들 정말 계속 그러면요. 우리 민주 당원들이 그분들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시간이 좀 된 것 같아가지고, 우리 백은종 대표님께 마지막 좀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건 아까 이 얘기의 연속인데요. 누구라도 우리가 우리 민족의 어떤 앞길을 막는 여든 야든 정치인들은 안 된다. 이재명 지사도 또 그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도 빨리 명명백백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져서 잘못된 사람들은 정치를 그만두고 사과하고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재인을 정말 지지한다는 똥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이렇게 가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키는 거냐? 정말 결속된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미운 놈 하나 있다고 그것만 계속 이 얘기하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맞습니다. 누굴 예. 지지하는 거냐? 자유한국당. 적폐들 지금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리얼 밑에 보니까 세상에 나 이거 큰일 났어요. 치고 올라왔죠. 지지율이 22%고 민주당이 39%예요. 절반을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고 30% 40%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있을 때 아끼라고 그랬어요. 다 없을 때 아껴봐야 아낄 수 없는 거니까 제발 그래도 이 정도 지지율이 있을 때 더 이상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지율이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좀 외부적인 요인, 경제는 심리적인 거라 경제 나쁘다고 하면 그 변명도 좀 해주고 트위터에다 맨날 무슨 찢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찢똥 이런 거만 하지 말고 네, 찐머리 매들이거든요. 찐머리 매들. 문재인 대통령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든지 이번에 또 춘방 가는 얘기라든지 화살머리까지 길 이어지는 부분 이런 분들을 그냥 수도 없이 트위터를 그렇죠. 해가지고 그게 그냥 쫙 사람 눈에 보여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알리는 이런 걸 하는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끼리 싸움 시키는 거는 지지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을 주고 모욕 주고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안고 가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감정 싸움을 하지 말고 명분 싸움을 해달라. 그리고 명분 싸움을 할 때도 말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집회장소도 나오고 지금 현재 토요일마다 저기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사법적개 청산해줘야 문재인 대통령 힘 받아요. 사법적개 청산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 어려워요 앞으로. 그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이명박 할 때는 좀 나왔는데 요즘에 안 나온다. 그래서 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까지 고생한 게 헛되지 않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저는 노무현 정부 5년을 봤어요.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제가 가슴앓이하고 조마조마하고 분노를 느끼고 죽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안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더 이렇게 제가
그 내부 정치에는 얘기를 않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말년에, 마지막 임기, 들어서면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노무현 대통령 욕 않는 사람은 진보의 어떤, 입진보가 아니다. 그렇죠. 해서, 너나, 전부, 개나 야당부터 다 전부 욕했죠? 욕하는, 제가 네. 그걸 보면서 정말, 분통을 터뜨리고 한 게, 다시는, 두 번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내부의 싸움보다, 외부의 적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시고, 트위터를 하시고, 페이스북을 하고, 서로 또 내부에서는 칭찬하고, 이렇게 가는,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오늘 이종원 유튜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제가 그 방송을 마치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말로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승리했고, 예? 서로 분열할 때는 반드시 패배했다. 하나가 돼야 된다. 원팀이 돼야 된다.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10년, 20년 장기 집권하고, 그래야만 우리 정말 사람 사는 세상, 제대로 된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예, 예. 광고 좀 하나 하겠어요. 예. 이종원 TV 구독 눌러주세요. 예, 구독 눌러주십시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